제 강연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선생님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은 슬퍼 보여요. 강의를 한 지 올해 20년이 됐더라고요. 한 분야의 일을 이렇게 20년 동안 할지 몰랐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분야의 일을 20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이미 해보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과 20년 동안 산다는 건 참 전에 뭘 잘못했겠죠. 제 강연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재밌다는 겁니다. 네, 재밌고 어쩜 그렇게 말을 웃기게 하고 재밌게 하고 시원하게 하냐. 그러면서 또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선생님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은 슬퍼 보여요. 이런 댓글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누가 썼나 하고 그 쓴 사람을 한번 이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방송 관련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얼굴 모습이나 자기의 말투를 자기가 보기는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10분 이상, 때로는 30분, 1시간을 말하는 것을 찍어서 본다는 게 보통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김창욱의 눈은 슬퍼졌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눈이 슬픈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슬픈 장면을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슬퍼지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슬픈 상황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슬퍼졌을 확률이 높겠죠. 물론 사람의 현존하는 모습은 외부의 자극만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자세와 태도로 결정값이 나온대요. 자, 사람의 현존하는 모습은 자극만이 아니라 이 자극에 대한, 그러면 이 자극을 쉬운 말로 하면 슬픈 모습, 화나는 모습, 이 모습을 저희가 봤고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에 대한 자신의 자세나 태도, 이것이 곱하기가 되어서 최종적인 자기의 눈빛을 만들고 자기의 얼굴 표정을 만들고 자기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저의 그 슬픔을 만들어냈던, 다르게 설명하면 결혼하신 어른들이라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만의 아픈 손가락. 사람들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잘 나가 보여도 남들이 모르는 아픈 손가락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누군가는 되게 유명한 집인데, 누군가는 되게 돈이 많은데, 그 집안만에 뭐가 있다고요? 아픈 손가락이 있는 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외적인 게 뭔가 완벽한 것 같으면 내적인 문제가 있고,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사이가 안 좋고,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각 가정마다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여도 우리의 삶에는 자기만의 아픈 손가락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게 감추려게 하는 사람과 그냥 남들이 볼 수 있게 열어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 사는 건 대부분 고기서 고기 같습니다. 저에게 뭐 아픈 손가락이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타이틀이지만 이때까지 누군가가 사용했던 소통 전문가, 소통 강사, 뭐 그런 좀 낯간지러운 수식어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저의 그 배경을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거의 하지 않았던 저희 형이 있습니다. 제가 형이 있다는 거는 제 강연을 오래 들었던 분들도 거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형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나만 있는 줄 압니다. 심지어 저희 누나 이름도 알고 있는 분도 많아요. 어떤 때는 식당에 가면 김미자 씨 잘 있죠? 라고 저의 이름은 김창욱으로 알고 있으면서 김미자 이름은 정확하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만큼 넷째 누나인 김미자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큰 형은 아예 존재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형 얘기를 한 적이 20년 동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김미자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제가 강연으로 쓰는 소재의 기본적인 원리는 내 마음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안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발적 감정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화가 됐든 억울함이 됐든 슬픔이 됐든 서운함이 됐든. 근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리되지 않고 어떻게 합성할지 저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를 무대에서는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하고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서 다 검증된 것만 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김옥자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뭐 이런 걸 공동 구매하는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DM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데 어떤 남자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뭐 김머시기라는 분의 자기가 뭐 와이프의 뭐 누구의 동생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자기가 하는데 그걸 교수님하고 공동 구매를 유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흑돼지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저희 형이 이름을 바꿨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됐대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저희 형 이름을 그날.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이 다 바꿨대요. 형수님도 성함을 바꾸시고 조카들 넷도 이름을 다 바꿨대요. 아, 이게 소통 강사. 이게 소통 강사니 뭐 소통 대통령이니, 이 나부랭이라고 한 나의 내 가족과의 관계 맺는 방식의 현존을 보여주는 일화구나. 아, 저 뭐 소통 뭐 전문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럴 때 사람들이 또 이런다고요. 너무 겸손하시다. 너무 겸손하셔, 우리 김창옥 강사님. 그거는 지금 겸손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중에 뽀록 났을 때 내가 너무 치러야 할 값이 많으니까 애초에 커밍아웃을 하는 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날 형의 바뀐 이름을 처음 들었고 지금도 정확히 기억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보면 알겠죠. 뭐 전쟁통도 아닌데 뭐 이름으로 사람 찾고 그럴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저하고 형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형도 저에게 1년에 한 번 전화를 안 하고, 저도 형에게 1년
무슨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수님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제주도에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 초기 시작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예전에는 아버지 생신이라고 모이지까지는 않았거든요. 생신은 캐시로. 그리고 이제 10년째 되는 그런 해들은 모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계좌이체로 전화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시작되시니까 의식과 인식이 있으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형수님도 내려오셨고 저도 갔습니다. 뭐 형수님하고 사이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형수님네가 이제 그 집안이 대대로 그 소 정육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소를 납품을 죄송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 강의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모든 걸 공구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양심적이고 괜찮은 컨텐츠만 하려고 하지 뭐 배고프다고 이것저것 처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가 어떤 소냐면 죄송해요. 아니 나 이거 정말 뭐 영어 감독님 이거 제가 영업하려는 게 아니라 강연이에요. 강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먹는 대부분의 소는 거세된 소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세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활동량이 많지 않아야 뭐가 좋아지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블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좀 잡숴보시고 세계의 정세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인데요. 전 세계에서 마블링이라는 단어와 마블링된 소를 좋아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근육 사이에 지방질이 낀 고기들을 상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직조감이 쫙 이렇게 고기로만 있는 것들을 스테이크로 먹거나 바베큐 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어쨌건 우리나라 환경에서 우리의 소비자와 그리고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건 당연히 마블링이 된 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형수님네 거기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거세되지 않은 그냥 우리소, 그 소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목을 해서 보통 키웁니다. 그래서 소가 약간 모양도 좀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가리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우리 그 리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나 어렸을 적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뭐 소 한두 마리 외양간에 길렀던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소가요 대가리가 커요. 몸집에 비해서. 근데 현대의 소들이 대가리가 좀 작고 몸빵이 큽니다. 근데 이 소들은 이제 야외에서 보통 풀도 먹고 이제 사료도 먹지만 그래도 풀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질이 이제 형수님 말로는 제가 아직 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전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형수님 말로는 냄새가 상당히 나지 않고 그리고 그 고기의 그 밀도가 좋은데 근데 또 희한하게 먹어봤더니 부드럽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블링의 고기와는 다른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요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우를 하는데 이 모든 이거를 형수님한테 제가 말로만 들었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옛날 그 우리 소 그건데 그날 이제 집에서 형수님이 갖고 와서 요리를 했는데 맛이 있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괜찮은 느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공부를 해볼까? 그럼 형네 그 가게 어디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마포 어딘가에서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형수님 제가 서울 올라가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원래는 일이 아니고 나서는 가족끼리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오랜만에 모여도
뭐 형수님 뭐 애들은 잘 있죠? 네, 결혼한대요. 그리고는 보통 소통 전문가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형수님하고도 그러고 형하고는 뭐 거의 말할 거리가 없고. 근데 그날의 매개체는 바로 뭐였죠? 거세하지 않는 한우. 그러면서 형수님 근데 그 거세라는 단어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걸 다른 단어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잘 모르죠? 그럼 제가 좀 알려줘 볼까요?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관심 있고 제가 필요하고 제가 좀 잘하고 요즘 제 이슈를 갖고 형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찾아온 게, 여러분 일로서 저 사람과 되게 막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일 이야기의 끝에서 개인적인 얘기가 살짝 고리를 걸더라고요. 형수님도 흔히 말해서 웜업이 됐잖아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부부가 저녁에 이게 왔는데 여보 대화해, 대화 좀 해. 그러면 남편은 대화의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켰나? 뭐가 들킨 거지? 대화는 사실 그렇게 되는 대화의 기술이 아니거든요. 대화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웜업이 돼야 자기 안에 있는 속살을 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어요. 정말 대화를 하려면요, 대화는 제가 보기엔 좀 마음과 정신과 정서에 대한 것을 대화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밍업이 됐어요. 그리고는 10분 이야기할 거 20분 이야기하고 20분 얘기할 거 30분 얘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동작을 할 때 형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은 형이랑 손 모양도 똑같아요. 저희 여동생들이 교수님 강연을 완전 매니아여서 다 듣거든요. 찾아서. 형부하고 목소리가 점점 닮아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형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대화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없는데 그 인물이 참여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1년에 365일 중에 367일을 술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2번 먹은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 술을 아예 안 먹거든요. 형 왜 이렇게 술을 먹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술이 너무나 나쁘니까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슬픔이 다른 집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에 형이 약간 저한테 이런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어요. 창욱이 저 새끼는 술을 안 먹어. 뭐 말을 좀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술 먹고 보통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지. 그리고 술 먹고 말하는 진실을 그걸 어떻게 믿나? 진짜 진심이면 맨정신에 해야 진정성이지. 그날 형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련님, 형은 평상시에는 되게 무미건조한데 술을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돈도 잘 주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해요. 잘 웃고.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전기가 감전되듯이 한 큐가 탁 오는 거예요. 마치 그 해외 토픽에 보면 벼락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떨어져서 딱 쪼개지는 이것처럼 제 정신에 정말 실존하는 전기가 뒤통수로 탁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형이 나하고 술 한잔 하자라고 넌지시 말했던 건 그 상태에 이르러서 나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구나.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평상시에 너무 딱딱하게 돼버렸어요. 자기의 부모의 영향이든 사회의 영향이든 선배의 영향이든 그런 조직에서 오래 몸을 담갔건 나의 본연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무 오래 반복하게 그 공동체에 그 에너지가 있는 곳에 그 언어의 환경에 내가 너무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는 점점 저 안에
여러분 그 핫도그에 보면은 되게 좋은 비싼 핫도그는 이렇게 긴 핫도그가 있고, 우리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때는 그 핫도그 요만한 거 그거 하나 넣어주죠. 이거 알아요? 아는 분들, 나이 잡순 분들. 그 저기 밀가루는 밀가루 이만큼 있고 끝에 핫도그 요만큼 있어요. 마치 그 핫도그처럼 자기의 진실된 마음, 자기의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이 밀가루 반죽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딱딱한 조직에서 자랐고 딱딱한 부모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고 그 사람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그랬고 그 지역이 그랬고 그 환경이 그랬고, 근데 그 소세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너한테 마음을 열기 쑥스러운데, 근데 내가 술을 먹으면 그 소세지가 작았던 게 열리거든? 우리가 딱 남자 형제 둘인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듣고 싶은 소리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어. 술 한잔 하면서 내 마음의 소세지로 들어가자 라고 나를 초대한 것이었겠구나 라고 강력하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왜 사람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술을 먹자고 해?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5살, 6살 차이 나는 형한테 쳐맞죠. 그렇게 말로 안 하고 뭐로 했을까요? 분위기로 했겠죠. 제가 그 분위기로 그렇게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 분위기도 언어니까. 그러니까 형도 그 길이 막히고 저도 제 길이 막히고. 그래서 형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은 형대로 섭섭했을 수 있고 저는 저대로 섭섭하거나 답답했을 수 있고. 그래서 형수님한테 그랬습니다. 형수님, 저 서울 올라가서 그 형이 발굴하는 거 제가 거기 한번 가서 필요하면 촬영해드리고 제가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앞뒤의 상황이라면 저랑 같이 하시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소고기이기 전에 마중물이구나. 저 사람 마음에 우물가가 너무 말라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그러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그것하고 그 밑에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개체구나. 오늘 강연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가족인데도 아주 친한 사이로 사회적으로 정의됐지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자기와 자신인 것 같거든요. 심지어 나도 나와 그렇게 수십 년 보낼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갑자기 소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대화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대화 좀 해. 이 말과 애들이 아빠, 나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을 의미해요? 이미 사고가 났거나 나기 직전에 보통 우리가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불안하죠. 그런 대화가 아니라 뭔가 소통의 마중물, 소통의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때 우리는 어쩌면 알게 되기도 하죠. 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20년 전에 사인을 보냈구나. 그때 나에게 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해요 라고 말했는데 나는 또 내 삶의 언어의 방식이 있다 보니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구나.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난 너 때문에 억울하고 넌 나 때문에 억울하고 난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이러면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에 서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외롭게 자란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생긴 외로움은 우리의 구성원들이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해결되고 해소되고 이해되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